어제 오늘 밤 사이에도 비가 대단했습니다. 버스가 또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었고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정전으로 습하고 무더운 밤을 보내야 했던 아파트 단지도 속출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터널을 빠져나오던 버스가 갑자기 중심을 잃더니 반대 차선으로 튕기듯 넘어갑니다. 마주오던 승용차가 급제동을 해보지만 결국 버스와 충돌합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부근에서 53살 최모 씨가 몰던 고속버스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고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기 가평군의 한 교육원 앞, 냇가의 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교육원 앞까지 물이 넘쳐 흐릅니다. 수련 중이던 150여 명의 고등학생들과 연락을 받은 학부모들이 고립될 위험에 불안에 떨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20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1명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다 구조됐지만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어젯밤 8시쯤 서울 시흥동의 한 아파트에선 630여 세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3시간 반 만에 복구됐고 비슷한 시각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도 3시간 넘게 전기 공급이 끊겨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냉방 장치를 켜지 못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하다 광역버스와 정면 충돌해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서울 잠수교는 어젯밤부터 통제됐습니다. 동부간선도로도 일시 침수됐고 청계천은 지금 통행이 금지돼 있는데 일단 한강 상황 잠수교 쪽을 연결해 알아봅니다. 백연상 기자, 지금도 한강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네, 밤사이 내리던 밤사이 서울 지역에 강하게 내리던 빗줄기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높아지던 한강 수위도 오늘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잠수교 수위는 어젯밤 9시 20분부터 5.5m를 넘어 보행자 통행이 금지됐는데요. 새벽 3시부터는 수위가 6.2m를 넘어 차량 통행까지 제한된 상태입니다. 초당 8,000톤 이상을 방류했던 팔당댐은 현재 전체 숨은 15개 가운데 10개를 열고 초당 7,200톤가량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폭우로 임진강 수위도 빠르게 상승해 군남댐도 7개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어젯밤에는 인근에 대피령이 내려져 피서객과 야영객들이 긴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의 교통도 통제됐습니다. 어젯밤 9시부터는 중랑천이 범람하면서 동부간선도로 성동교 부근에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재개됐고 증산 지하차도도 일시적으로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청계천 전 구간의 보행로는 어젯밤 10시 반부터 계속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동작대교 남단에서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간밤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세찬 비가 쏟아졌습니다. 출근길인 지금은 빗줄기가 대부분 약해진 상태고요. 새벽 사이 중부 내륙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제주도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내륙 지방의 비는 차츰 그치겠고요. 제주도에만 낮까지 5에서 40mm, 산간에는 최고 80mm가량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9일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보시면 서울 도봉구가 266mm에 달하는 강우량을 기록했고요. 광명 235mm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폭우가 아닌 폭염에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네,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로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한낮에 서울 32도, 대구가 35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4에서 8도가량이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방은 장맛비가 그치겠고요. 구름 많은 가운데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2.3도, 창원 25.4도로 지난 밤 사이에도 제주도와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32도, 전주와 광주도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연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DJ에게 정치를 배웠다면 양심에 따라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준서 전 최고위원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국민의당은 다시 문준용 특검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통화했다는 박지원 전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박지원 대표와 이준서 최고위원 사이에 통화 기록이 들통이 났습니다. 최종 컨펌을 하는 시간은 36초로 충분하다. 대화 협상을 의식해 그동안 말을 아껴온 우원식 원내대표까지 가세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검찰 조사 결과를 즉각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속고대접부터 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현 상황이 국민의당 죽이기,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정청 회의가 검찰의 수사를 병자해서 국민의당 죽이기 정치 공작을 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아니었느냐, 저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당 대표의 미필적 고의 언급 이후 검찰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며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선 제보 조작이 아닌 문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응 수위와 방향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지금 여야의 대치점은 송영무 국방, 조대엽 노동장관 임명 문제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오늘 임명할 수도 있지만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야당이 아예 돌아설 수 있어서 하루 이틀 임명을 미루고 한 명 정도는 지명 철회할 분위기도 읽힙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결위를 열어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심사는 한 건도 못했습니다. 야3당이 모두 불참하면서 추경안 심사에 필요한 정족수인 과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하는 데는 검찰에다 맡기고 통례를 통해서 인사를 하는 거는 대통령께 맡기고 인사정국에서 막힌 실타래 같이 얽힌 이 현재의 정국을 저는 대통령께서 반드시 풀어주실 것을. 매우 엄중한 비상시국인데 정서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 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가 오늘 임명되면 또다시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오는 18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8월 임시국회를 또 열기가 쉽지 않아 추경안이 오랜 기간 표류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은 안보리 제재든 일반 제재든 대북 경제 제재를 최대한 가한다는 입장으로 안보리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박상기 후보자의 어머니는 2011년 12월 84제곱미터의 이 아파트를 2억 450만 원에 분양받아 5년 만에 3배가 오른 가격에 되팔아 4억 4천만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박 후보자의 어머니는 서울 아시안게임, 정부 과천청사 입주 등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는 시기 전후로 관련 지역인 서울 잠실과 신천, 경기 과천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전입은 1978년부터 현재까지 16차례 이뤄졌는데 2, 3년에 한 번꼴로 이사한 겁니다. 갑질 계약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박 후보자 부인이 소유한 서울 은평구의 이 상가는 무허가 건축물로 철거 대상인데도 영세 상인과 월 520만 원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화재가 나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특약을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박 후보자 측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밝혔고 갑질 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보수우파 재건을 기치로 내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당 혁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혁신위원장에 뉴라이트 공동대표를 지낸 류석준 교수를 발탁했는데
이러한 혁신에 반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으로 대표적인 보수 우파 이론가인 유석준 연세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당대표의 혁신 의지를 최우선적으로 실현할 적격자라고. 곧 10명 안팎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혁신위원 인선을 통해 연말까지 고강도 쇄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류 위원장은 탄핵 정국 당시 칼럼에서 친박계 인사들을 배신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친박계는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의 일부 당직 인선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복당파인 홍문표 사무총장과 홍 대표의 측근 김대식 여의도 연구원장의 인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당의 주요 당직을 정실 인사, 측근 인사, 자기 식구 꽂아넣기 식으로 한다면 친문 코드 인사와 무엇이 다르냐.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고성이 오가면서 보수 재건에 나선 홍준표호의 혁신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 회담 수석 대표들이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연례 외교 안보 포럼 동북아 협력 대화에서 만나 북핵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 세 나라 수석 대표들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대응책 등 대북 공조 방안을 조율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을 예정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원유 공급 차단 시도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유 공급이 중단되면 북한이 석 달도 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될진 미지수입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중국 단둥의 한 유류 저장소입니다. 중국은 이곳에서 송유관을 통해 지난해 52만 톤의 원유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원유 사용량의 90%를 넘는 규모로 사실상 북한의 젖줄입니다. 따라서 원유 공급이 끊길 경우 일단 경제 활동이 멈추고 이어 전투기와 탱크 등 군용 장비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이 언급되자 평양시 기름값은 2배 가까이 폭등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 경영 활동이 중단됨으로써 3개월도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초강력 제재가 실행되기 위해선 대화를 강조하며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우리 정부는 원유 공급 차단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등 독자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연일 중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시윤입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마무리 날짜가 연기됐습니다. 검찰이 한 언론사가 보도한 국정원의 문건 내용을 최종 의견에 반영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2015년 7월 대법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어제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달 24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세계일보가 어제 보도한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내용을 최종 의견에 반영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의혹 문건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혐의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보도된 문건의 진위를 묻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고 그런 문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시작한 MBC 특별 근로감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방송은 표적 사찰이라며 감독기간 연장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정부는 문화방송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12일 동안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에 유례 없이 감독관 9명을 투입해 조사를 했는데 감독 기간을 오늘 14일까지 나흘 더 연장한다고 문화방송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방송은 이는 감독을 넘어선 특별 근로사찰이며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려는 정치 권력의 의도에 맞춘 표적조사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동안 MBC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해놓고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은 현 경영진을 기소할 어떤 자료가 나올 때까지 조사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문화방송은 또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이 매우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감독관들은 회사가 자료를 제출해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반면 제소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 본부 관계자들로부터 표적 탄압을 위한 수사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혼 없는 국가 공무원들이 정치 권력과 홍위병 언론노조가 규정한 언론계 블랙리스트 탄압에 동원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화방송은 정치 권력의 방송 장악 음모를 분명히 인식했다며 특별 근로감독 기간 연장을 거부하기로 하고 표적 수사로 이어질 편파 조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위도 빠르게 상승해 분남댐도 7개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어젯밤에는 인근에 대피령이 내려져 피서객과 야영객들이 긴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의 교통도 통제됐습니다. 어젯밤 9시부터는 중랑천이 범람하면서 동부 간선도로 성동교 부근에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재개됐고 등산 지하차도도 일시적으로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청계천 전 구간의 보행로는 어젯밤 10시 반부터 계속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동작대교 남단에서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간밤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세찬 비가 쏟아졌습니다. 출근길인 지금은 빗줄기가 대부분 약해진 상태고요. 새벽 사이 중부 내륙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제주도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내륙 지방의 비는 차츰 그치겠고요. 제주도에만 낮까지 5에서 40mm, 산간에는 최고 80mm가량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9일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보시면 서울 도봉구가 266mm에 달하는 강우량을 기록했고요. 광명 235mm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폭우가 아닌 폭염에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네,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로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한낮에 서울 32도, 대구가 35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4에서 8도가량이나 3시간 반 만에 복구됐고 비슷한 시각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도 3시간 넘게 전기 공급이 끊겨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냉방 장치를 켜지 못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하다 광역버스와 정면 충돌해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서울 잠수교는 어젯밤부터 통제됐습니다. 동부간선도로도 일시 침수됐고 청계천은 지금 통행이 금지돼 있는데 일단 한강 상황 잠수교 쪽을 연결해 알아봅니다. 백연상 기자, 지금도 한강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네, 밤사이 내리던 밤사이 서울 지역에 강하게 내리던 빗줄기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높아지던 한강 수위도 오늘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잠수교 수위는 어젯밤 9시 20분부터 5.5m를 넘어 보행자 통행이 금지됐는데요. 새벽 3시부터는 수위가 6.2m를 넘어 차량 통행까지 제한된 상태입니다. 초당 8,000톤 이상을 방류했던 팔당댐은 현재 전체 수문 15개 가운데 10개를 열고 초당 7,200톤가량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폭우로 임진과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방은 장맛비가 그치겠고요. 구름 많은 가운데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2.3도, 창원 25.4도로 지난 밤 사이에도 제주도와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32도, 전주와 광주도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연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DJ에게 정치를 배웠다면 양심에 따라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준서 전 최고위원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국민의당은 다시 문준용 특검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통화했다는 박지원 전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박지원 대표와 이준서 최고위원 사이에 통화 기록이 들통이 났습니다. 최종 컨펌을 하는 시간은 36초로 충분하다. 대화 협상을 의식해 그동안 말을 아껴온 우원식 원내대표까지 가세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검찰 조사 결과를 즉각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속고대접부터 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현 상황이 국민의당 주기. 어제 오늘 밤 사이에도 비가 대단했습니다. 버스가 또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었고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정전으로 습하고 무더운 밤을 보내야 했던 아파트 단지도 속출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터널을 빠져나오던 버스가 갑자기 중심을 잃더니 반대 차선으로 튕기듯 넘어갑니다. 마주오던 승용차가 급제동을 해보지만 결국 버스와 충돌합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부근에서 53살 최모 씨가 몰던 고속버스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고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기 가평군의 한 교육원 앞, 냇가의 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교육원 앞까지 물이 넘쳐 흐릅니다. 수련 중이던 150여 명의 고등학생들과 연락을 받은 학부모들이 고립될 위험에 불안에 떨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20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1명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다 구조됐지만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어젯밤 8시쯤 서울 시흥동의 한 아파트에선 630여 세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정청 회의가 검찰의 수사를 병자해서 국민의당 죽이기 정치 공작을 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아니었느냐, 저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당 대표의 미필적 고의 언급 이후 검찰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며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선 제보 조작이 아닌 문준용식 취업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응 수위와 방향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지금 여야의 대치점은 송영무 국방, 조대엽 노동장관 임명 문제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오늘 임명할 수도 있지만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야당이 아예 돌아설 수 있어서 하루 이틀 임명을 미루고 한 명 정도는 지명 철회할 분위기도 읽힙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결위를 열어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심사는 한 건도 못했습니다. 야3당이 모두 불참하면서 추경안 심사에 필요한 정족수인 과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하는 데는 검찰